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렌더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더를 처음에 키면 카메라 큐브 라이트가 있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는 제거하겠습니다. 카메라와 라이트를 선택하는 것은 마우스 좌클릭으로 카메라를 선택한 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조명을 클릭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합니다. 다음은 화면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화면을 움직이는 것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키를 누르면 화면이 이동됩니다. 화면을 회전시키고 싶다면 Shift 키를 떼고 마우스 휠 키만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이동 기능은 무브라고 하지 않고 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그랩 맨 앞 글자인 G키입니다. G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해당 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개체가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다면 해당 개체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Y, Z, X 등 알파벳을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Y를 눌러보겠습니다. Y축 초록색 선으로만 이동합니다. X를 눌러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ESC를 누르면 움직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크기는 스케일로 단축키 S입니다. S키를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정 방향으로만 개체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X, Y, Z 단축키를 누르면 그 방향으로만 커질 수 있습니다. 위아래 축인 Z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Z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위아래로만 길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Y나 X축도 해당 방향으로만 길어집니다. ESC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전입니다. 회전은 영어로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의 맨 앞글자인 R이 회전의 단축키가 됩니다.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개체가 회전합니다. 이 회전 역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면 X, Y, Z를 눌러서 해당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X를 눌러보겠습니다. X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X축인 빨간색 선 기준으로만 회전합니다. Y를 누르면 Y축 기준으로만 회전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면 개체가 그 상태로 고정됩니다.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체를 조정한 것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조정한 것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를 눌러보시면 밑에 에디트 모드가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를 누르면 점이 보이고 주황색으로 선택된 것이 보입니다. 마우스를 한번 점 하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점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얀색 점과 주황색 점이 보이는데 하얀색 점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에 선택된 부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얀색 점과 주황색 점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하얀색 점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에디트 모드에선 아까 전과 다르게 점 일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 이 개체의 점 두 개만 한 거죠. 이 상태에서 G키를 누르고 X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G를 누르고 X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 두 개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ESC를 눌러서 취소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옆에 보시면요. 버튼 3개가 있어요. 여기 버튼들은 점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 면을 선택할 건지를 고르는 버튼이고 단축키는 앞에서부터 1, 2, 3입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면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을 누르면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3번을 누르면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 전에 배운 스케일, 크기를 조정하는 단축키 S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이 면이 통째로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터키를 눌러서 약간 줄어든 상태로 고정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를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축키로 탭키입니다. 탭키를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가 되고 탭키를 다시 한번 누르면 에디트 모드가 됩니다. 이 밑에 다른 모드들이 있지만 에디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만 탭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시 한번 스케일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S키를 눌러서 이동해도 에디트 모드에서 변경한 부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는 개체를 통째로 수정하는 것이고 에디트 모드는 부분적으로만 편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말을 안 했네요. 여기 왼쪽 위에 아이콘을 보면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 선택이라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있는데요. 이게 오브젝트 모드에 가도 있고 에디트 모드에 가도 있는데 이 박스 선택을 꾹 눌러보시면 박스 선택, 트윅, 원형 선택, 올가미 선택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선택은 박스 선택으로 내가 개체를 선택할 때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올가미 선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올가미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되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선택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기본값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분들도 여기서 쓰다가 갑자기 선택이 안 돼, 선택이 이상해, 이럴 경우는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단축키가 W인데 이 선택 모드가 W를 누르면 바뀌어요. 근데 W를 자기도 모르게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왜 안 되지, 선택하는 게 이상해졌어요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미리 알려드리고 W를 누르면 된다. 에디트 모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체들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체들을 편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특히 자주 쓰는 부분들만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이콘들을 보시면 돌출이라고 있습니다. 돌출은 이제 영어로 익스트루드인데요. 익스트루드 맨 앞 글자 E가 단축키입니다. 여기는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아이콘을 누르지 말고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E키를 눌러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면이 돌출되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다른 면도 잡고 돌출해 보겠습니다. 돌출 기능은 면을 잡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이나 선을 잡고 돌출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3D 개체보다는 이렇게 2D가 되기 때문에 선이나 점을 잡고 돌출하는 것보단 면을 잡고 돌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을 원하는 면을 잡고 돌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페이스를 인셋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건 인셋 맨 앞 글자 I가 단축키입니다. 이것 역시 여기는 아이콘이 아니고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면 안에 새로운 면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원하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익스트루드를 해줘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단축키 E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원하는 곳에서 엔터 또는 마우스 좌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에 있는 것은 베벨입니다. 베벨 기능은 못따기 기능입니다. 못따기 기능, 이 베벨은 단축키 베벨의 앞글자 B가 아니라 컨트롤을 붙여서 컨트롤 B를 눌러야 합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에 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마우스 휠을 올리면 이 면들이 늘어나면서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됩니다. 다음은 나이프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프는 면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네모 면에서 돌출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삼각형 모양으로 돌출을 하고 싶어요. 할 경우 이 면을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돌출을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럴 때 나이프 기능이 사용됩니다. 나이프라는 기능이 왼쪽에 아이콘에 있는데 역시 단축키 K를 사용하겠습니다. K를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바뀝니다. 칼날이 생기고 점 같은 게 따라다녀요. K를 누른 뒤 모서리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잘리는 게 보이시죠? 삼각형으로 잘린 면 중에 한 군데를 잡고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으로 돌출이 됐죠. 이런 식으로 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기 위해 사용되는 게 나이프 툴입니다. 그리고 나는 특정 부분을 반으로 자르고 싶어. 여러 개의 면을 넣고 싶어. 그럴 경우 사용되는 게 루프 컷인데 단축키는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키를 누른 다음 개체에 갖다 대보면 노란 선이 생깁니다. 노란 선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노란 선이 움직입니다. 노란 선이 움직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선이 생기게 되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가겠습니다. 컨트롤 R키를 눌러서 루프를 생성한 뒤 마우스 좌클릭을 선택하고 엔터가 아닌 ES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 선이 추가됩니다. 이 선을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다면 컨트롤 R을 누른 뒤 마우스 휠업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고 엔터가 아닌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체에 선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면들을 선택한 뒤 익스트루드 해주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한 번에 다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길고 듣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전혀 안 될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심플한 기능들부터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들을 언급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정리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